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하나오션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 사부에게 고배를 마셨다는 소식,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K9 자주포, K2 전차로 쌓은 신뢰가 워낙 두터웠기에 당연히 우리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결과를 보고 꽤나 의아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상대가 스웨덴의 사부라니, 거기 자동차 만들다 없어진 회사 아냐? 아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잠수함이 왜 그런 곳한테 밀린 거야? 이런 답답함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그 결과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혹은 로비에 밀려서 졌다고 하기엔 이 판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었거든요. 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올 진짜 기회, 60조 원짜리 캐나다 사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 다루지 않았던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사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다름 아닌 발트해라는 바다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 앞바다인 발트해, 지도만 보면 그냥 평범한 바다 같지만 잠수함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코스로 불립니다. 핵심은 바로 수심인데 우리 잠수함들이 주로 노는 동해는 평균 수심이 1600m가 넘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마음껏 자망하고 기동할 수 있죠. 그런데 발트해는요, 평균 수심이 고작 55m입니다. 건물로 치면 15층 높이도 안 되는 얕은 물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장보고3는 3,000톤급이 넘는 대형 잠수함입니다. 이 덩치 큰 녀석을 끌고 수심 50m짜리 얕은 물에 들어간다? 이건 마치 좁은 골목길 배달을 하겠다고 25톤 덤프트럭을 몰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운전 실력이 좋으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코너 돌 때마다 쩔쩔매하고 무엇보다 덩치가 너무 커서 바닥에 닿거나 위에서 보면 훤히 다 보입니다. 잠수함 생명인 은밀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사부가 제안한 잠수함은 태생부터가 이 얕은 발트해 맞춤형입니다. 덩치는 작지만 좁은 곳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날렵한 오토바이 같은 존재였던 거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성능 좋은 덤프트럭보다 당장 우리 동네 골목을 누빌 오토바이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게다가 발트해는 물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염분 농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거의 강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싱거운 바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소금기가 없으면 부력이 약해집니다. 바닷물에서는 잘 뜨던 배도 민물에 가까운 곳에 가면 가라앉기 십상이죠. 그래서 발트해용 잠수함은 설계를 아주 독특하게 해야 합니다. 부력 조절 장치도 달라야 하고 선체 무게 배분도 일반 바다와는 딴판이어야 하죠. 사부는 수십 년 동안 자기네 앞바다인 이 발트해 전용 잠수함만 깎아온 장인들입니다. 폴란드 해군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우리 집 앞마당 사정은 옆집 스웨덴이 만든 물건이 제일 낫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수심이 얕아서 졌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탈락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수심보다 더 무서운 철저한 동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건 스웨덴의 교차 구매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했죠. 우리 잠수함 사주면 기술 다 알려줄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한술 더 떴습니다. 너희가 우리 잠수함 사주면 우리도 너희 무기 사줄게. 스웨덴이 폴란드산 대전차 유도 무기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겠다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국방비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출 실적까지 챙길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 동계산보다 더 급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게필러 문제가 등장합니다. 용어가 좀 낯설죠. 쉽게 말해서 대차 서비스 혹은 땜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폴란드 해군 상황, 그야말로 응급실 수준이거든요. 러시아라는 곰이 바로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정작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거의 없습니다. 소련 시절에 쓰던 고물 잠수함 한 척이 간신히 떠있는 수준인데 이것도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새 잠수함을 주문하면 당장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설계하고 건조해서 인도받으려면 빨라도 5년은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 폴란드 바다는 누가 지킵니까?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안보 공백, 즉 갭이 생기는 겁니다. 폴란드는 새 잠수함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빌렸을 잠수함, 즉 게필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서 스웨덴이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스웨덴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랑 계약하면 지금 우리 해군이 쓰고 있는 현역 잠수함 바로 빌려줄게. 그냥 단순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승조원 교육까지 다 시켜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작전 뛰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지 아시겠죠?
폴란드랑 스웨덴은 바다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웃 사촌이잖아요. 잠수함 끌고 가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 해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도발하고 핵잠수함 만든다고 난리인데 멀쩡한 우리 현역 잠수함을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 빌려준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절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우리는 새 잠수함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당장 빌려줄 배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스웨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차키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당장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5년 뒤에 주는 최고급 생수보다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한 잔이 더 귀한 법이니까요. 자, 비록 이번 수주전은 아쉽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폴란드라는 좁은 문은 닫혔지만 방산 시장에는 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무려 60조 원입니다. 폴란드 사업이 약 3조 원대였으니까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거의 20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는 그야말로 세기의 수주전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캐나다라는 무대에서는 앞서 우리를 이겼던 사부가 힘을 쓰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부도 캐나다를 겨냥해서 덩치를 키운 모델을 제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까요? 하나오션의 잠수함은 이미 바다를 누비고 있는 완성품이고 증명된 실력입니다. 반면 사부가 내민 건 아직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종이배일 뿐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지금 당장 거친 바다를 뚫고 나갈 확실한 물건을 원합니다. 이제 막 개발하겠다는 녀석을 믿고 60조를 태울 바보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일본을 걱정했습니다. 성능 좋고 미국이랑 친한 일본이 나오면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본이 의외로 이 사업에 소극적입니다. 캐나다가 내건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 때문인데요. 사실상 경쟁 대열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기 이릅니다.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더 무서운 놈이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잠수함의 명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벤츠나 BMW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전통의 강호죠. 독일이 내민 카드는 212CD급 잠수함입니다. 성능 당연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나토의 큰형님이잖아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 무기를 쓰는 게 정치적으로 아주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명품 독일제 써야지 라는 브랜드 파워도 무시 못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브랜드만 보면 독일이 벤츠 같지만 이번 캐나다 오지 탐험 코스에서는 우리 하나오션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체급 때문입니다. 캐나다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를 아우르는 거친 대양입니다. 한번 나가면 한 달 넘게 물속에 있어야 하고 얼음바다 밑도 지나야 합니다. 독일 잠수함은 원래 2,500톤급입니다. 유럽의 비교적 얌전한 바다에 맞춰진 녀석이죠. 캐나다에 맞추려 덩치를 키운다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장보고 3 배치2는 어떻습니까? 이미 3,600톤급, 거의 4,000톤에 육박하는 괴물입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덩치가 크니 연료도 많이 싣고 승조원들이 쉴 공간도 넉넉합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힘 자체가 다른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독일엔 없는 필살기가 있죠. 바로 수직 발사관 VLS입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능인데 이건 핵 잠수함이나 가진 능력입니다. 물론 독일도 어뢰관으로 미사일을 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화력 투사 능력은 따라올 수 없죠. 핵무기만 없을 뿐이지 핵 잠수함급의 강력한 펀치력을 원하는 캐나다에게 우리 잠수함은 유일무이한 선택지인 겁니다. 결국 이번 승부는 독일의 브랜드냐, 한국의 압도적인 성능이냐의 싸움입니다. 폴란드에서 쓴맛을 봤던 우리 하나오션, 이번에 진짜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60조 원짜리 이 세기의 대결,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까요? 눈앞의 작은 패배에 1위 1비하기보다 더 큰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 K방산의 저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